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주제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시는 이렇게 읽자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아이들 보고 시를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뭐 학교에서건 인강에서건 아니면 등등등의 교재에서건 이렇게 저렇게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들이 50%는 맞고 50%는 틀렸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감상을 해야 좀 더 효율적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냥 뭐 막상 이제 감상을 하고 하면 그냥 죄다 시적 화자 찾고 정서 찾고 태도 찾고 여기서 감정이 어쩌고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요렇게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시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시 읽기 방법, 현대시를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영상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쓰긴 쓰되 이게 조금 어렵고 애매한 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면에 잘 안 드러나는 시들, 좀 더 의미가 함축적으로 숨어져 있는 시들, 그런 시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요령껏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해서 지금 두 편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제가 다음 영상 또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기다렸다가 다음 영상도 꼭 같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는 이렇게 읽자. 자, 이게 시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학 작품이란 건 생각해 보면 문학 작품은 이 작가가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의도했거나 아니면 얘가 교과서에 실릴 것을 알고 교과서에 수록될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여기는 이거를 고려해서 이 작가가 문학 작품을 창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문학 작품은 작가가 하고 싶었던 무슨 말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써 놓은 걸 나중에 후대에 교육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출제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평가원의 출제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시나 소설을 인용해와서 작품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학 작품 안에는 어떠한 정형적인 형식, 이제 우리가 요걸 간단히 알고 있어야 되면 전형적인 형식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데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감상을 한다? 이미 그거부터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의도해서 쓴 게 아닌데 그냥 자기가 쓰려다 보니까 그렇게 쓴 건데 이걸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를 한 두 개 정도로 나누어 봤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 우리는 지금 이걸 시험을 본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 뭐가 실려 있냐면, 자, 옆에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이제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문제에 보기가 달려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를 주기 때문에 작품을 그냥 생으로 감상해야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주기 때문에 보기를 최대한 힌트 삼아 간다. 그래서 문학 작품은 일단 우선 작품을 감상하고 뭐 제목을 먼저 보든 뭘 먼저 보든 그게 다 좋은데 일단 먼저 보기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기와 선지를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기나 선지를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보기와 선지에는 반드시 작품에 대한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구간들이 있어요. 그 구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는 이 지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이따가 실전 예를 보면서 일단 할 테니까 보기와 선지를 먼저 본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어갈게요. 자, 그럼 보기와 선지를 읽었으면 두 번째, 시는 무조건 작품이 하나가 아니라 두 작품 이상이 같이 붙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일단 보게 될 거는 가나도 있고 가나다도 있는데 가나가 두 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가지문이 있고 나지문이 있어요. 여기는 이 두 지문을 차례대로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 가지문과 나지문은 차례대로 읽는다고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여기는 이 가부터 읽어도 되지만 나부터 읽어도 된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둘 중에 내가 먼저 읽을 지문을 선택을 한다. 먼저 읽을 지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선택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고 치면 결국에 여기는 이 가와 나 둘 중 하나는 EBS 교재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게 나온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한 작품은 무조건 내가 뭐하다? 알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알고 있는 작품이면 아무도 알고 있는 작품을 먼저 읽는 게 훨씬 시간도 단축하고 쉽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 선택의 기준은 내가 아는 작품을 우선해서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EBS 교재가 연계율이 50%로 떨어졌으니 현대시의 가나 모두 EBS 교재 바깥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나가 모두 바뀌게 나올 경우에는 여기는 이 가나 중에서 뭐라도 아는 작품, 이를테면 뭐라도 안다라는 게 내가 이 작품을 아는 것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보기를 통해서 이미 내가 본 거예요, 주제를. 아니면 내가 작가를 안다거나 등등등 이렇게 내가 뭐라도 아는 작품을 먼저 우선 기준으로 가는 게 그 시를 감상한 게 좀 더 한결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신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시를 읽는데, 자 오늘 지금 제가 할 얘기의 핵심은 바로 요거예요. 오늘 제가 할 얘기의 핵심은 바로 이 3번입니다. 앞에 있는 1번, 2번은 시험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이 3번이 중요한데 잘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의 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 첫 번째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 작가가 하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화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하고 있는 화자 중심의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시를 요게 화자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시도 있다. 그러니까 화자 중심의 시이냐 대상 중심의 시이냐, 저는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화자의 상황을 판단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자 지금 이제 제가 뒤에 보여드릴 지문은 2013학년도 9월 평가원인데, 지금 지문이 없으신 친구들은 잠시 영상 스톱하시고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뽑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요 자료는 제가 따로 또 편집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 필기도 할 수 있고 지문도 볼 수 있도록 제가 저희 블로그에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naver.com에 뒤에 HEE047이라고 쳐보시면 아마 블로그로 입장할 거고요. 블로그에다가 예를 들어 최창희 국어라고 검색하셔도 아마 블로그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시면 해당 자료들이 있으니 그 해당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해당 자료를 출력하신 다음에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3번이 무슨 말인지 한번 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지문은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지문입니다. 자 가에 보면 지금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가 보이시죠? 자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영상 스톱하시고 빠르게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화자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내 얘기냐 남 얘기냐로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돼. 내 얘기냐 남 얘기냐. 자 한번 쭉 훑어봤어? 쭉 훑어보세요. 자 쭉 훑어보시면 여기는 이 시는 화자 중심의 시입니다. 이 시는 화자 중심의 시예요. 그래서 화자 중심의 시는 화자 중심의 시답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김기택의 멸치라는 시 보이시죠? 자 여기는 이 멸치라는 시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따라가 봅니다. 자 여기는 이 멸치라는 시는 절대 화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야 화자는 여기서 본 거라고는 뭐냐면 멸치볶음을 본 게 다야. 근데 멸치볶음을 봤다가 이 시의 주제일 리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 시는, 잘 들어봐, 여기는 이 시는 화자 중심이 아니라 멸치 중심의 시인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시는 대상 중심의 시입니다. 그런데 무슨 화자의 상황을 찾고 정서를 찾고 태도를 찾아봐야 멸치볶음 맛있다 말고는 더 다른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화자 중심의 시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가와 여기는 이 다시는 완전히 해석의 방법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해석의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해석한다? 그거부터가 이미 이게 발상 자체가 착오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시는 화자 중심의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화자의 상황이 나오죠. 화자의 상황이. 그리고 그 화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겠다가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자 중심의 시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
자,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찾아놓은 다음에 그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바탕으로 이 화자의 상황에 따른 화자의 대응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이란 그렇죠. 정서적인 표현도 될 수 있고 태도적인 측면의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뭐든 일단 그 대응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부정적인 상황이면 이때 화자는 그냥 그 부정적인 상황을 체념할 건가, 아니면 극복을 할 건가, 아니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건가, 이런 식으로 화자의 태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서 묶으면 이 시의 주제가 나온다. 자, 그에 비해서 대상 중심의 시는 그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화자의 상황을 찾으려고 아까 전에 봤더니 멸치는 그냥 화자는 멸치볶음 봤다가 다야. 중요한 건 멸치의 상황이라고. 근데 멸치의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잘 봐. 이 대상 중심의 시는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특징을 끌어내는 거야. 속성과 특징을. 그래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인간의 삶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면 주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해석의 방법이. 다시 한번 더. 이 시는 상황과 처지에서 대응을 찾는 거라면 얘는 속성과 특징을 찾는 거다. 완전히 다른 거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두 시를 우리가 뒤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는 이 두 시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는 화자 중심의 시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화자 중심의 시니까 아무래도 화자 중심으로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화자의 상황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자, 이게 상황이란 거 알겠지, 지금? 그러니까 상황은 주로 어디 나오냐면 시의 전반부에 나와. 시의 전반부에. 그러면 전반부에서 상황을 찾는데 지금 상황은 내 백골과 한 방에 누워 있는 상황이야. 자신의 백골과 내 백골이니까 자신의 백골과 한 방에 누워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자신의 백골과 한 방에 누워 있는 상황이 그리 긍정적인 상황만은 아닐 것 같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좀 더 한번 가볼게요. 이 시를.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대. 그러면 이 어두운 방에 바람이 불어온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 그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 우리는. 그래,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모르는 걸 뭐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짧은 시간 안에 해석이 안 되는 걸 꼭 무슨 문학 내신 대비하듯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갈게요. 그러면 어두운 방은 모르겠는데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불어왔는데, 자, 상황은 바람이 불어온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바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뭘 시키니까 풍화작용. 그러면 우리 풍화작용이란 말은 과학 시간에 들어봐서 알죠. 깎아서 없애버리는 거야. 뭐를 깎아서 없애지? 백골을 들여다보며 그랬으니까 풍화작용하는 백골이잖아. 그런데 이 백골은 누구 백골이야? 그래, 이 백골은 내 백골이야. 그러면 내 백골이 풍화작용한다는 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뼈를 바람이 와서 깎아버린다면 그게 긍정적일까요? 아니죠. 얼마나 아프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풍화작용은 부정적이야. 그러면 지금 상황은 마이너스의 상황. 지금 내가 나의 백골을 봤는데 내 백골은 지금 풍화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했으니까 지금 나는 뭐하고 있어? 울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상황도 지금 여기서 대응도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슬픔, 비애, 고통 이런 거겠네. 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우는 거냐, 백골이 우는 거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거냐니까 여기는 이 셋은 다 나야. 결국에 내가 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마이너스였어요. 상황은 즉 지금 백골이 따라와서 풍화작용하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 화자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자, 이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갑자기 개가 등장했어. 근데 그 개가 지조 높다 그랬으니까 얘는 좋은 거겠지, 그지? 그런데 어둠을 짓는데 이게 또 왜? 자, 그다음 이어갈게.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거래. 그러면 나를 쫓아낸대. 근데 어디로 쫓아내냐면, 근데 보세요.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자, 백골은 빼고 또 다른 고향에 가재. 아름다운. 그러면 상황이 뭐 한다고? 플러스가 되었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울지만 말고 요렇게 가자는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다른 고향에 간다는 것은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화자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자, 화자는 화자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 우린 그걸 뭐라 그래? 그래, 성찰이라 그래. 화자는 성찰의 상황에서 눈물, 즉 비애도 있지만 이걸 뭐하려 한다? 극복하려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시를 구분하면 여기 지도 높은 개가 나오는 요 대목에서 이렇게 시가 나눠지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까지는 마이너스였다가 여기서 전환이 되면서 플러스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는 이 지주 높은 개는 나의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되겠네.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시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많이 어렵지 않죠. 얼마나 쉬우니.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여기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자, 요거는 이제 주제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알았어. 자, 그러면 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8번에 1번 볼게요.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인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 시선. 왜냐하면 들여다보면은 들여다보면 그대로 갈게. 어딜 들여다봐? 여기에 들여다보는데 뭘 들여다봐? 백골을 들여다보는데 이 백골은 풍화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1번은 맞는 말이야. 자, 2번 지조 높은 개는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거 맞죠, 그죠? 왜?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다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2번도 맞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결국 주제에서 물어보게 돼 있다니까. 자, 그다음에 3번. 여기는 지금 요거는 여기는 이 둘은 그래요. 나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 나가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5번 갈게.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상징한대. 그러면 방은 화자의 어둠을 내면을 상징한다고? 이거 맞겠지, 그지? 왜냐면 거기서 뭘 바라봤으니까, 백골을 봤으니까. 그러면 정답은 3번, 4번 혹은 5번의 뒷부분 때문에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껴 놓는 거야. 자, 1번, 2번 지웠고 5번의 앞부분은 지워놨어.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영탄법이란 건 뭐냐면, 영탄법이란 건 감탄을 써야 되는 거니까, 영탄법이란 건 감탄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감탄을 써야 되는 거니까 감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감탄사를 쓰거나 아니면 감탄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란 것은 뭐뭐구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서리법. 그런데 서리법은 의문문 형식이니까 여기서 의문문 형식 돼 있는 서리법은 다 영탄법이에요. 그러면 여기 봤더니 여기에 지금 의문 형식이 있는데, 문제는 저 의문문은 서리법이 아니지, 물어본 거잖아. 내가 우는 거냐고. 그래서 영탄법은 여기 없어. 1번 지웠고.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냐 갔더니 여기에 동일한 시행이라 그래서 행은 한 줄이야. 한 줄 단위로 반복돼야 되는데 비슷한 건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건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건 있는데 동일한 건 없으니까 안 돼. 공간의 대비를 통해, 그래서 공간의 대비면 어떻게 돼? 여기는 이 고향은 당연히 부정적인 고향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풍화작용이 났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고향은, 자, 여기는 이 고향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이 또 다른 고향은 그럼 긍정적이 되겠네. 그럼 이렇게 대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공간의 대비는 들어있으니까 얘는 맞는 말. 자, 그다음 과거에 대한 회상 없고요. 반어법도 없어요. 가만 읽어도 첫 번째 공통점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지금 내가 하는 거 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봐. 여기서 4번이야. 이렇게 해서 앞에서 시를 이렇게 읽었잖아. 그러면 일단 해당 지문 문제부터 일단 우선 해결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우선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당 지문부터 우선 해결해 버리면 선지가 줄거나 몇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남은 지문 보고 남은 문제 풀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요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다시 돌아가서 화자 중심의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화자 중심의 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화자 중심의 시는 화자의 상황 찾고 그 상황에 따른 대응 찾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됐지? 이렇게 찾아주면 돼. 자, 이제 문제는 다시입니다. 이 시는 대상 중심의 시이기 때문에 화자의 상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찾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여기는 이 대상의 속성을 찾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자, 한번 가볼게.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자, 여기서 저 딱딱한 것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는 당연히 이 시의 제목이 멸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멸치인 거 알 수 있고 또 읽다 보면 멸치란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멸치의 속성은 굳어지기 전까지는 물결이었대. 자, 물결이었대. 자, 이게 첫 번째 속성이 될 텐데 여기는 이 속성이란 건 어렵지 않아. 특징 찾는 거야. 특징. 얘가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물결이었어. 근데 이 물결이란 말이 잘 모르겠어. 좀 더 가볼게.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에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는 거야. 자, 연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이 멸치가 굳어지기 전까지는 물결이었어. 그리고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어. 그러면 이게 사실은 뒤쪽에 여기 다의 보기를 보시면 여기에 그런 말 나오거든. 뭐 자윤의 어쩌네 뭐 생명력 이런 얘기 나와. 그러니까 선지를 활용하면 이런 거 가져오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선지를 활용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는 멸치는 굳어지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속성은 그래 살아있던 거잖아. 살아있던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원래 살아있던 거야. 살아있던 거.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으니까 무척 자유롭게 뭐 한다고 자유롭게 생명력 가지고 있던 거 이런 거야. 자, 그런데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대요. 그럼 그물 나쁜 놈. 이해됐죠? 햇빛에 꼿꼿한 직선을 침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파닥거리다가 길을 잃었을 거래. 그럼 이 햇빛도 나쁜 놈. 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으니까. 바람과 햇빛이 달라붙어 물길을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거래. 딱딱하게 굳어갔대요. 그러면 점점 뭐 하고 있는 거? 그래, 앞에 있는 걸 생명력으로 잡았으면 이거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거구나. 이해돼? 상실해 가는 거구나. 자, 이어서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에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접시에 담겨진 거 부정적인 거. 이거 딱딱한 거니까.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씹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대. 자, 이 지느러미 안엔 이걸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대.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멸치볶음 됐으니까 멸치는 죽은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이 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무수한 갈래의 길 물결이었다는 것이 생명력이니까 아직 이 안에는 생명력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불러서 고깃배를 부시고 그물을 찢어버릴 거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본인의 잃었던 생명력을 뭐 하고 있어? 이 파도와 해일을 통해서. 그래, 회복하는 내용의 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 다시 가볼게. 여기는 이 시는 멸치가 가지고 있는 속성 찾는 거야. 포인트는 물결이었다는 것과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는 거야. 그것이 생명력과 자유가 됐는데 그 생명력과 자유를 잃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가서 뭐 한다고 다시 그 생명력을 회복한다는 내용의 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제 잡으면 결국에 생명력의 상실과 회복이 여기는 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나니 자, 그러면 뒤에 우리 8번 문제 30번 문제 가볼게. 봐. 보기를 바탕으로 달의 시상을 전개할 때 이하를 적절한 거야. 그러면 A의 멸치대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하여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그래, 이거 맞는 말. 그물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은 결국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 맞지. 그러므로 본래 속성을 잃어가는 과정이 맞잖아. 그런데 뒤에 가보면 자, D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죠?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빳빳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대.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대. 근데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자, 바다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대요. 자, 묘사라는 말은
이게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물결이 있다는 게 어떻게 묘사가 되지? 심지어 사실적인 것도 아니잖아. 왜? 이건 지금 멸치의 지느러미에서 연상해낸 거니까 정말 사실의 물결을 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에 원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여. 얘는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지금 요거 어떻게 읽어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두 편의 시가 완전히 다른 흐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시는 화자 중심으로 이런 시라면 뒤쪽에 있는 시는 화자가 아니라 대상 중심으로 이런 시인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 중간에 껴있는 나의 오세영의 자화상을 지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잠깐 영상 스톱하시고 한번 해보시고 오는데 뭘 하냐면 화자 중심이면 화자 중심이라고 옆에다 쓰시고 화자의 상황과 대응을 찾는 거고요. 만일에 대상 중심이면 대상에 동그라미 치시고 대상에다 네모 치시고 그 중심 대상에다가 얘 속성을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저는 영상을 끊지 않았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상을 끊고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이 봤더니 물론 마지막 가면 나는 이라는 말이 나와. 여기 나는 이라는 말이 보이지 지금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웃긴 건 뭐냐면 이 나는이 나오기 이 이전까지는 나가 나오지 않고 뭘 보고 쓰는 거. 그래, 까마귀 보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까마귀 보고 쓰는 거니까 여기는 이 시는 요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요만큼만 읽어도 여기는 이 시는 까마귀 중심의 시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얘는 대상 중심이야. 그럼 뭘 찾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까마귀의 속성과 특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지 않다. 다르다. 예, 다르다. 까치와 다르대. 그러면 까마귀는 까치와 달라.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저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자, 속성을 잘 드러내는 구절 두 군데만 찾는 거야.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나달 한 톨 보이지 않지만, 어이구 부정적인 현실이네. 이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나달 하나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가 굶어 죽을, 여기 나오네. 그 눈발을 뒤지다가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진 않는데. 자, 다시. 자, 보이죠? 요 구절, 여기까지. 자,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 이게 지금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야.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래서 얘는 결국에 뭐 한다고? 뭔가의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네. 그래서 절대 굶어 죽을지언정 넘보지 않아. 그러니까 까치는 부정적인 애가 되겠네. 넘보는 애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가 속성 하나야.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이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분장하지만. 자, 하얗게 분장하니까 이때 눈은 부정적인 거지. 원래 속성을 가리는 거니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의 까마귀가 되겠대. 보이지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 정리하면 결국 이 지평선은 여기서 멀리서 응시하는 곳이니까 이상향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요걸 하면 이상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는 이 시는 까마귀를 중심 소재로 놓고 여기에 욕심을 절대 부리지 않겠다, 이상을 추구하겠다 하는 까마귀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건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요렇게 찾으면 얼마나 쉬워. 주제는 요렇게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럼 2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28번에 이게 정답이 5번이라는 거 알겠지? 왜냐하면 먼 지평선은 이 시에서, 자 다시 이 시에서 까마귀가 바라보는 이상향이었어. 근데 이상향인데 여기서 갑자기 천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먼 지평선이 아니라 부정적 현실을 여기서 옮겨오면 그렇죠, 얼어붙은 지상이 됩니다. 얼어붙은 지상이 되는 거야. 그래야 정답이 돼요. 정답은 5번. 자, 29번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의 눈은 온 세상을 뭐 한다고? 하얗게 분장하지만 그랬으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을 가리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지, 그지? 요렇게 문제 풀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있는 문제 다 푼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거를 한번 요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뒤쪽에 보시면, 자, 이제 오늘 제가 하는 말 들으셨을 겁니다. 화자 중심의 시는 화자의 상황과 대응을 찾는 거고, 대상 중심의 시는 대상의 속성과 특징을 찾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 뒤에 넘어가시면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와 김기택의 새라는 요 두 편의 시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 두 편의 시를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고 여기 있는 걸로 어떻게 화자 중심과 대상 중심을 찾을지 한번 정리해 보신 다음에 제가 이어지는 영상에서 여기는 이 시를 다시 한 번 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서 보실 분들은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연습하실 친구들은 이제 요 영상 끝나는 대로 뒤에 있는 두 편의 시를 분석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